많은 드신 원로분들 앞에서도 강연을 하고 강의를 하고 그러는데 중학교는 처음 와봤어요. 중고등학교 가서 강연하는 건 처음인데 우리 김영준 선생님이 적정기술학회 이사이시면서 이제 이 청소년 중고등학생 담당하시는 그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나도 이사이기 때문에 하다가 선생님이 계획하신 얘기를 듣고 좀 도움을 청하시길래 그럼 내가 와서 좀 설명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우리 한양 적정기술연구회 또 우리 학생 동아리들하고도 뭐 가까우니까 프로그램도 같이 해보자 이제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만나보려고 왔습니다. 반갑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얘기 좀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그 적정기술이란 뭔가 아주 학술적으로 전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한 것은 잘못 알려져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제가 왜냐하면 적정기술학회에서 이제 내가 교육을 담당을 맡고 있어서 거기 우리 중고등학생 세션이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좌장을 맡고 이렇게 한 2년 동안 여러 번 발표하는 거나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여러분이 전혀 잘못 알고 선생님도 좀 답을 좀 잘못 주시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거 아닌데 이제 그러고 있는 참이어서 우리 여러분에게 학술적으로 막 이렇게 깊이 있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적정기술이 뭔가 하는 건 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아이디어 스케치 대회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디어 스케치, 적정기술의 아이디어 스케치 대회는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적정기술의 아이디어 스케치 대회는 아주 완성도 높은 그래서 아주 성숙한 기술을 구사했다고 상을 받는 건 전혀 아닙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 포인트 중에 하나가 공감인데 여러분이 그 어려운 그 사람의 니드와 필요에 얼마나 공감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아이디어를 구현하는데 다소 어설프더라도 그 시도가 아주 훌륭하면 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김영희 선생님도 그러시라고 믿고요. 제가 여러분도 궁금한 것도 몇 가지 좀 있을 텐데 1시간 안에 간단한 좀 하고 질문 받을 수 있으면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H 그리고 Design for the other 90% 이렇게 해놨는데 적정기술이 좀 더 설명할 거예요. 적정기술은 이제 appropriate technology라고 하는데 요즘은 사실 그런 말 잘 안 써요. Design for the other 90% 이렇게 씁니다. 그거 내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적정기술이 뭔가 좀 설명을 드리겠고 하나 이제 뭐 그냥 내 소개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좀 미리 말씀드리면 적정기술은 과학기술의 하나의 관례다 아닙니다. 이제 그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아마 과학기술자들이 대체 그러면 과학기술을 통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법이도 그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과학대학을 가거나 물리나 화학과 또 공과대학을 가거나 메디칼 스쿨을 가거나 뭐 치과를 가려고 하는 다 이공계잖아요. 적정기술은 꼭 이공계 사람만 하는 기술 아닙니다. 우리 한양대학교 적정기술연구회는 경영학과 교수도 계시고요. 심지어 관광학과 교수도 계세요.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꼭 과학기술은 아니지만 도대체 뭘 하는 것인가 하는 건데요. 그냥 오버뷰를 좀 설명드릴게요. 적정기술은 제3세계 어려운 나라들 그 사람들에게 만든 기술을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기술은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기술도 개발하고 제품도 만드는 거고요. 국경 없는 과학기술자라고 있어요. 사실 이제 내가 제 4대 회장을 맡기고 돼서 내일 정식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래서 국경 없는 과학기술자 회라고도 있어요. 여러분 국경 없는 의사회는 들어봤죠? 그 막 어려운 나라에 선생님들이 쫙 가서 의사 선생님 가서 막 고쳐주고 그러잖아요. 그 똑같은 국경 없는 과학기술자회 Scientists and Engineers Without Borders라고 있어요. 이제 거기하고 이건 교수에 뭐가 다릅니까? 약간 달라요. 저는 이제 같이 활동을 합니다만 국경 없는 과학기술자회는 국경 없는 의사회하고 같아요. 만약에 어느 지역에 재난이 나서 막 다리가 무너지고 뭐 건물이 무너지고 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사람을 고치는 거는 의사들이 하죠. 근데 거기 다리를 고치고 그 다음에 집을 고쳐주고 뭐 건축물을 손봐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대상이 아니고 이제 소위 말하면 그 지역 사회하고 그 대상이잖아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돈 버는 게 목적인 기업들은 가서 돈 안 주면 그런 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긴급히 가서 우리들이 설계하고 고쳐주고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는 현장을 가지고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직접 해내는 건데 그때 꼭 적정 기술을 쓰진 않아도 돼요. 그죠? 저 다리가 무너졌는데 저걸 어떻게 적정 기술을 고칠 수 있을까? 고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죠? 그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기부하는 기업이나 또 기관들을 통해서 큰 기부를 받아서 장비를 가져와서 고쳐주고 세워주고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는 현장에서 이런 과학적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건데 그때 필요하면 적정 기술을 쓰고 적정 기술이 적당하지 않으면 신기술을 써도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꾸준히 하려고 하는 개발은 뭡니까? 그 지역이 제대로 삶의 질을 올리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이 계속 서스테이너블한 기술을 전수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국경없는 과학기술자에서 중요한 한 파트로 적정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하고 조금 다르다. 이제 오늘은 국경없는 과학기술자 얘기는 하지 않고 적정 기술 얘기만 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내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적정 기술을 얘기할 때 반드시 빼놔서는 안 되는 게 공감이에요. 공감 없는 적정 기술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공감 없는 적정 기술은 우리 그냥 속된 말로 하면 뭡니까?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그 사람들의 필요, 니드, 그 사람과 아픔을 공유하고 같이 공감하지 않고 개발된 적정 기술은 성공한 예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적정 기술 강의할 때 짧게는 한 20%, 길게는 한 30-40%까지 공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멋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를 생각해낼 수 있지만 그게 그 사람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소용이 없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걸 오늘은 길게 얘기하지 않겠는데 짧게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로 숫자 딱 써 있죠?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그죠? 아까 지금 이제 교수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난 공과대학 교수니까 공과대학 교수는 주로 뭐 할 것 같아요? 4차 산업을 리드하는, 그죠? 어떻게 하면 무인자동차를 잘 개발하고 어떻게 하면 컴퓨터를 빠르고 멋지게 만든가를 연구하는 분들이 되게 사실 공과대학 교수들이에요. 그래서 공대 교수님들 대부분이 이런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 분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야 우리가 4차 산업을 리드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하나의 임무지만 우리보다 어렵고 그래서 과학기술 제대로 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빨리 과학기술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우리의 미션이다. 그래서 이제 이 적정 기술을 우리가 연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세대, 지금 세대, 앞으로의 세대는 당연히 4차 산업의 세대예요. 짧게 얘기하면 2차 산업 뭐예요?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에 의해서 개발된 증기기관으로 그걸 이용한 기계를 통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죠. 그게 1차 산업이죠. 이게 언제입니까? 1700년대 후반부터 1800년대 초반. 그래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영국을 중심으로 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영국 전역에 굴뚝이 일어서 공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1차 산업이죠. 그래서 영국이 유럽의 변방이었다가 세계의 중심이 돼요. 그죠? 지금도 유럽 가면 영국으로 그래요. 일부 사람들은 옛날 자존심으로 2차 산업은 뭡니까? 그러다가 19세기 초반에 전기가 만들어져요. 기계를 증기의 힘으로 돌리다가 모터 힘으로 돌리면서 더 빠르고 더 정교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생산 라인이 구축이 되면서 이제 뭡니까? 전기, 2차 산업은 전기가 인볼브돼요.
그래서 더 빠른 대량 생산이 만들어지게 된 게 제2차 산업혁명. 제3차 산업혁명은 뭐예요? 여기에 1960년대 들어서면서 컴퓨터가 등장합니다. 이럴 때 컴퓨터 그러면 미국식 말 컴퓨터. 여러분 국제시 학생인들이니까 뭐 영어를 좀 잘할 것 같고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은 사실 컴퓨터가 60년대 IBM을 통해서 개발이 됐고 지금과 같이 PC로 되는 건 사실 얼마 안 됐어요. 80년 이후인데 그러면서 인터넷이 발전이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얼마 전까지도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산업 체계가 3차 산업입니다. 지금 4차 산업은 사실 그래서 실체가 없다는 소리도 해요. 그런데 4차 산업은 여기서 한 템포 점프해서 이걸 이용해서 뭐 무인자동차, AI, 로봇 등등등등 그죠? IoT 등등등 해서 각 부문에서 패러다임이 바꿔지는 새로운 산업을 혁명을 일으키는 게 이게 제4차 산업입니다. 4차 산업이라고 등장한 건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여러분은 지금 이 4차 산업 세상에 살고 있고 여러분이 살 세상은 4차 산업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살게 돼요. 자, 나는 오늘 4차 산업 얘기 왜 하나?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이미 4차 산업에 살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핸드폰 없어도 하루를 주말을 끄떡없이 지낼 수 있는 자신의 사람 한번 손들어. 오, 국제중화군 맞네. 핸드폰 없으면 진짜 잘 살 수 있어요? 독서를 하면 됩니다. 뭐 하면 돼? 독서를 하면 됩니다. 핸드폰 인터넷 없이. 내가 이 얘기를 왜 알았어요. 예. 내가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죠. 것처럼 매년 여름에 캄보디아에 봉사단을 이끌고 가요. 그래서 이제 적정 기술도 하고 그러는데 작년에 중고등학생들 한번 데려가 봤어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 한 10여 명 데려갔는데 우리가 면접대에서 한 2대1의 경쟁을 뚫고 데려갔는데 갈 때부터 공항에 도착해서 봉사지 현재 갈 때까지 끊임없이 핸드폰만 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어서 내가 단장이니까 내일 프로그램 시작하는데 저녁에 이제 미팅을 하면서 오케이 내일부터 봉사지에 갈 때는 핸드폰을 놓고 가서 봉사권만 주고서 저녁에 숙소로 돌아오면 준다. 그랬더니 중고등학생이 대부분이 패닉에 빠져서 막 완전히 뭐라 그래 이거 멘붕이라고 그러죠. 갑자기 뭐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아니 자네들은 봉사지에 와서 그 현지의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고 같이 공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핸드폰이 없으니까 이렇게 멘붕이라면 이건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공감의 얘기를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많이 안 그렇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적정기술 생각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적정기술 구현해야 되는 파트너는 다 이 4차 산업이 전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있죠? 4차 산업 여기 숫자 써 있는 거 있죠? 74억 딱 감이 있을 거예요. 2017년 1월 1일 현재 전 세계 인구가 74억입니다. 그 중에 13억이 전기도 안 들어오는 걸 살고 있어요. 나머지 40억이 인터넷은 보지도 못한 곳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적정기술 구현할 때 어디로 간다고요? 저런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적정기술은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전기 없이 어떻게 기술을 구현할 것인가 하는 게 기본 테스트 중에 하나예요. 인터넷 그거는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원래 적정기술 1.0 오리지널 적정기술입니다. 그 얘기를 조금 좀 드릴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는 핸드폰 하면서 적정기술 하는 그 마을 사람 가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는 핸드폰 하는데 너는 이 적정기술을 갖고 살아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케이 할까요? 안 해요. 그렇죠? 한때 잘못해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실제 적정기술 교육팀이라고 가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원팀을 모아놓고 내가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우리가 적정기술을 가르쳐 주겠다.
그랬더니 아프리카 사람들이 바로 반대. 필요 없다 이거 우리 안 한다. 우리에게 적정기술 가르치려면 가라. 그죠? 뭐냐? 너네는 지금 스마트폰에 핸드폰 쓰면서 우리한테 저 기술을 갖고 먹고 살라고 하면 우리는 영원히 기술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거 원치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일단 여러분이 그들과 동화되지 않으면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을 뿐더러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그룹은 공감이 없이 갔던 그룹이에요. 어찌 보면 한심한 그룹이죠. 적종기술 하는 학회나 이런 게 지금 이런 그룹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품 뺀다. 그런 사람들 아웃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교수님 우리 봉사단이 가고 그러면 전기도 없이 뭐 인터넷은 전혀 무슨 그런 것에 봉사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한 번 봉사하고 다시는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봉사단을 나는 이제 우리 봉사단이 함께한대 봉사단이 있는데 1월에는 캄보디아를 가고 1월에는 베트남을 가고 8월에는 캄보디아를 가요. 근데 너무 오지로 가면 대원들이 완전히 멘붕에 빠져서 적절한 오지로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전기가 들락날락, 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런 곳으로 가요. 그러면 애들이 변화해요. 맨날 틀면 뜨거운 샤워가 쫙쫙 나오는 것이 맨날이 아니네. 당연히 전기가 있을 줄 알고 당연히 있을 알았는데 전기가 없을 수가 있네. 그죠? 여러분 눈 뜨면 돼지코에다 꽂으면 전기 반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전기가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결핍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한 일주일 지내거나 봉사하고 마치고 나면 그게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곳에 살고 있는 게 감사하구나. 그렇죠. 캄보디아 우리가 가는 이번에 사실 가려고 하다가 이제 내년에 갑시다. 이번에 캄보디아 한 10명쯤 가는 걸 선생님 그러시는데 마찬가지 캄보디아도 프놈펜 간다. 그런 거 소용없어요. 프놈펜 가보세요. 제가 캄보디아 맨 처음에 갔을 때 프놈펜은 진짜 공항이 시골 역사 같았어요. 지금은 뭐 듀티 프리샵도 있고 굉장히 좋아요. 프놈펜 가면 이런 거 못 느껴요. 저기 다 들어와요. 시골 가면 전기가 들락날락. 도시를 가면 안 들어와요. 그죠? 제가 처음에 캄보디아 갔을 때 국제회의를 어느 대학에서 하는데 국제회의 하는 중에 전기가 2번 나갔대요. 그러면서 총장께서 이게 우리 캄보디아 현실입니다. 그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전기 빵빵 나오는 것 전제로 인터넷 빵빵 돌아가는 것 전제로 만약에 적종기술 아이디어 스케치라면 그거는 뭐예요? 공감이 빵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감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공감에 2종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써있는데요. 하나가 심퍼스예요. 여러분 공감을 영어 사전에 치면 심퍼시 나오는데 심퍼스는 뭐예요? 내 주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심퍼시 같은 거 할 때 친구 부모가 돌아가시면 안 됐다. 뭐 이제 안 됐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서 괜찮은데 넌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니? 하는 내 주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퍼스라고 하는 건 공감이긴 하지만 감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생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없어서 참 다행인데 넌 참 안 됐구나. 근데 실제 적정 기술을 구현할 때 필요한 공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똑같이 전기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 같은 거고 내가 동일하게 너와 같은 아픔을 느끼고 네 입장에서 뭐가 필요할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하느냐? 적정 기술이 정의되고 디벨롭되는 모든 과정의 역사는 공감의 역사예요. 공감의 역사. 이 공감하지 않는 것들은 등장했다 사라졌고 살아남고 지금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그 적정 기술은 공감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중앙에 있고 공감이 성공한 역사가 AT의 역사입니다. AT의 역사. 자, 들여다 봅시다. 잠깐 그리고 하나 얘기하기 전에
이제 적정 기술 이런 거 해인데 아니 뭐 나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게 속되지만 내가 중학교 김영희 선생님 부탁을 받고 그래 가서 그 강의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학에 오면 너무 늦더라고. 내가 이제 뭐 우리 공대에서 그 적정 기술 동아리도 있지만 대학에 딱 오면 이와 같이 이런 활동에 관심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아예 대학교 1학년 때 딱 접고 완전히 접고 내가 변호사가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 그것만 알고 있어야 돼. 1학년 때부터 영어 공부 입사 시험 공부만 해. 완전히 나음가고 딱 꼭 살아. 그죠? 그런 친구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친구 보면 가슴이 답답해. 야 저런 친구들 어떻게 변화시킬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자. 그래서 초등학교까지는 안 가봤지만 이제 그래서 중고등학교 교육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감성이 막 예민할 때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하는 그런 훈련 이게 매우 교육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공감이 전제돼야 되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글로벌이 전제돼요.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서는 글로벌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미 국제중학교잖아. 그지? 글로벌 미드스쿨이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공감 얘기는 더 이상 이 국제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지만 하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대한민국은 글로벌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한말의 역사가 쇠국해서 망한 거 들어봤지만 우리의 미래도 글로벌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가고 싶은데 세계지도 뒤집어 봤어. 이게 대한민국이야. 물론 많은 나라가 세계지도는 자기 나라를 중심에 둡니다. 나도 그렇게 둬봤어. 뒤집어 봤어. 뭐예요?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역사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요? 7,000년 전에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했죠? 수메르 문명에서 시작했던 역사가 세계사가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로 가고 로마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그죠? 그리스, 로마, 유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산업혁명 이후로 영국으로 넘어갔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여러분 알죠 이제? 근데 미국은 진다 그래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중국이 뜬다 그러죠.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역사의 흐름을 그냥 역사를 여러분이 쭉 흘러가는 건 지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시작해서 유럽을 거쳐서 영국을 거쳐서 대서양을 거쳐서 지금 태평양으로 막 건너가고 있는데 우리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1980년대, 90년대 일본이 떴어요. 오죽하면 라이징 선이라는 영화가 일본을 주제로 다룰 정도예요. 지금 어때요? 대한민국이 우리가 나름대로 각광받고 있어요. 여러분 K-팝이고 누구고 뭐고 요즘에 K-뷰티고 다 하는 게 그냥 우연히는 아니라고 봐요. 세계사적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어디 간다고 얘기들 많이 해요? 중국이에요. 그죠?